네, 방금 소개받은 키스트의 손병호라고 합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 우리 윤정로 차관님께서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창조 경제 시대에는 더 큰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과 ICT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좀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기한 박사님은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주로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창조경제 개념과 과학기술 ICT 역할, 그리고 우리의 현황, 향후 역할 강화 방안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 개념과 과학기술 ICT 역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창조경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최근 들어서 장기적으로 그 경제 침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각국별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모색하는 그런 방향에서 창조 경제가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그 주요 각국별로 기술 보호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필요성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나 페이스북처럼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적인 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창조 산업을 전략적으로 성장 동력화해서 상당한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창조 경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창조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창조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그 국가 혁신 전략을 통해서 창조성과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유럽은 2020 전략을 통해서 유럽을 창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또 2020년까지 28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에 재생 전략을 통해서 2020년까지 실질 성장률을 2% 달성하고 또 4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목표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도 2008년부터 과학기술 금융산업과 함께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창조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 경제론을 핵심 가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국정 과제 중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적인 그런 배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명확하게 창조경제 개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어떤 아카데믹한 컨셉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창조경제 개념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은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어떤 고유의 연구 성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향후에 어떤 창조경제의 근간을 형성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ICT는 창조경제를 선도할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결국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과학기술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환경을 우리 과학기술과 ICT가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결국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서 우리 기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분야와의 대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는 결국 미래성장 동력 창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저는 이 크게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 경제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오늘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역할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ICT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ICT의 자체 역량 측면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과학기술 성과의 양적 성장은 거의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측면과 창의적인 인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SCI 논문수는 세계 11위지만 피인용도는 세계 30위에 그치고 있고요. 국제 특허 출원은 세계 5위국가지만 기술 무역 수지 적자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이공계 졸업생, 학사 졸업생은 많이 배출하지만 고급 분야 유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ICT 분야도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인 성장은 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경쟁력은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ICT 생산은 세계 4위이고 수출도 5위고요. 또 하드웨어 분야는 세계 1위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세계 시장의 약 2%에 불과하고요. 또 IT 투자 중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과 ICT가 이루어가는 혁신 생태계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하부 생태계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 측면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D 생태계 측면을 보면 R&D 성과는 많이 나오지만 이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계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학연 간의 개방형 협력과 글로벌 협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창업 생태계를 보면 창업 상당히 투자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창업 초기 기업의 지원이 부족하고 또 벤처 캐피탈의 투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떤 창업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협력적 기업 생태계 측면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R&D 혁신 역량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생태계 측면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식재산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평가 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 ICT 융합을 통해서 미래성장 동력 창출하는 역할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정부 R&D 사업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90년대 추진한 G7 사업은 현재 우리를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의 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R&D 사업은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상당히 기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때 10개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난 정부 때도 17개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8, 90년대 그런 추격형 R&D 패러다임을 우리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역할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재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역할 측면에서 과학기술 ICT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ICT 자체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계 최초 기술, 우리 고유의 원천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씨앗이 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리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를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거를 잘 실현을 하고요. 또한 기초연구자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서 창조적인 기초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창의 인재와 과학 영재를 양성하고 또 융복합 R&D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을 통해서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도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또 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의 평가를 강화하고 또 성실하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ICT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우리 소프트웨어 측면에 이런 역량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선도 등 지원 제도를 선진화해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또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 생태계 측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혁신 생태계 측면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R&D는 주로 기술과 지식 확보가 목적인 분절형 R&D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신산업 창출의 일련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이 따로따로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니라 기초부터 우리 기술 이전 사업화까지 전주기조로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 방식이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연구 주체 협력도 산학연 간 분절된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구매제도 등과 연계해서 산학연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출연연의 공동 TL의 운영 등을 통해서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오늘 차관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대학 출연연 보유기술과 결합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런 인큐베이팅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 측면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 중견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창조 주체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로 육성 체계를 정비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혁신 생태계 측면에서는 IPR 생태계 측면이 되겠습니다. 원천 표준 특허 등 지재권 관점의 R&D를 강화해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나 기업의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활성화해서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집중 등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IPR 생태계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측면입니다. 저는 창조경제 시대에 미래성장동력 발굴 조건과 전략은 각각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발굴 조건으로서 기존 성과 계승을 통한 산업화 선행 실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까지 상당히 기술적으로 실현된 그런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것들을 선별해서 기존 성과를 개성한다면 좀 더 창조경제 시대의 성공을 좀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존의 우리 미래성장 동력 정책과 달리 이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중요한 정책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까지 첨단 산업 중심의 그런 미래성장 동력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에서의 기술 혁신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기업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산업 생태계 형성이 가능한 그런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성공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는 주로 미래성장 동력 정책들이 기술 공급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보다 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현재까지는 주로 기술 개발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앞으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이나 시스템 혁신을 포함하는 소위 말하면 토탈 솔루션형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기술 간 융합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ICT를 기반으로 기술 간 융합에서 벗어나서 기술 간 산업 간 또는 산업과 문화 간 대융합을 촉진하고 이거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과 전략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전략의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주도형입니다. 이는 오늘 차관님께서 비타민 프로젝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를 주력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전략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카나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과학기술 ICT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와의 대융합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소위 신산업 창출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 하베스팅이나 스마트 콘텐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 교육 등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사회적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정부에서 공공 구매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주는 그런 공공 서비스 개척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성장 동력 전략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로 기술 중심 이런 데서 벗어나서 명확한 문제 해결과 목적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로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져 있자면 산업 발전과 일자리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투자로 전환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너무 기존 주력 산업에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융합 신산업이나 지식 서비스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중심의 정부 발행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민간의 혁신 역량이 많이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역량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의 투자 효율성 제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